안녕하세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하종입니다. 아이를 키우면 예방접종할 것이 참 많습니다. 근데 접종만 하면 모든 것이 끝나냐 하면 그건 아닙니다. 접종을 하고 나면 접종 직후에 주의할 사항도 있고 접종 후 아이가 보채기도 하고 열이 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붓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접종 후에 좀 주의를 해야 될 게 있기 때문에 접종 후에 주의할 점과 접종 후에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예방접종은 꼭 해야 한다는 것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이들뿐 아니라 어른들도 예방접종은 꼭 해야 합니다. 최근에 홍역이 발생하고 있고 홍역보다 훨씬 더 많이 백일해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어른들도 맞지 않은 접종이 있으면 지금이라도 챙겨봐야 되는데 특히 백일해와 홍역 접종은 꼭 제대로 챙겨야 한다는 거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우선 아이가 접종하면 이제 접종 후에 아이가 울게 됩니다. 이 울 때 달래는 법부터 좀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접종 후에 아이를 달랠 때 이제 다 접종했으니 뚝 그치자, 우리 애기 시간이 잘 참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아이를 달래주는 것이 아이 스스로 울음을 그치게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엄마들 중에 많은 엄마들은 아이가 울면 같이 울기도 하고요, 아이가 울면서 우는 걸 보고 어떻게 하고 당황해 하거나 아이하고 같이 소리를 지르는 부모들도 꽤 있습니다. 뭐 심지어는 엄마가 미안해 이런 소리 하는 부모들도 있죠. 그러면 아이들이 자기 스스로 달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이들 같은 경우에 이제 어떻게 반응하면 아이가 울음을 빨리 그칠 것인가 이런 걸 좀 신경을 써서 또 부모가 좀 당당하게 아이한테 울음을 그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야 돼요. 자, 이제 담아있으니까 그치자, 이런 식으로 방향을 제시해주면 애들이 울음을 더 빨리 그칠 수 있고 자기 스스로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아이가 더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접종한 후에 이제 접종 부위를 문지르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요즘 권장되는 것은 접종 후에 접종 부위를 문지르지 말라는 겁니다. 예전에는 접종 후에 멍울이 생기지 말라고 열심히 문질렀지만 이제는 문지르는 것과 접종의 멍울은 별 상관이 없다는 것이 밝혀졌기 때문에, 그리고 도리어 문지르는 것이 주사 부위를 또 손상을 줄 수 있고 불편함을 더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기본적으로 접종한 후에 접종 부위를 문지르지 말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접종 후에 지혈밴드를 붙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지혈밴드는 피가 멎으면 바로 떼는 것이 좋고 한 10분쯤 뒤에는 떼는 것이 좋습니다. 그거 뭐 하루 이틀 붙여놓는 거 그럼 날 뛸 때 무지하게 아픕니다. 그래서 지혈밴드는 접종 후에 피가 멎으면 몇 분만 지나도 떼도 상관없다는 거 알아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접종 후에는 한 20분에서 30분 정도 접종한 병원에 머물러 있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청소년과 어른들의 경우는 접종 후에 어지러워서 간혹가다 쓰러지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접종 후에 한 자리에 앉아서 좀 충분한 시간 지난 다음에 집으로 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접종 후에 일상생활은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간혹 접종 후에 무조건 외출도 하지 말고 집에 꼭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사람도 있는데 이제는 그런 것을 별로 권장하지 않습니다. 접종한다고 해서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너무 힘들게만 활동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리고 접종 후에 목욕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아직도 접종 후에 목욕하지 말라는 이야기 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것은 그 분의 개인적인 의견일 뿐이지 의학적으로는 접종 후에 목욕 이야기는 이제는 하지 않습니다. 목욕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그리고 이제는 우리나라에서도 목욕하지 말라는 지침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사실 목욕하지 말라는 지침은 전 세계 다른 나라에서는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접종한 곳에 물이 들어갈까 봐 고민하시는 분도 있는데 주사 맞은 부위는요 금방 피부가 수축하기 때문에, 그리고 금방 아물기 때문에 당일 샤워나 목욕한다 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접종 후 열이 날 수 있습니다. 열이 날 때는 물을 충분히 먹이고 옷을 가볍게 입히고 그리고 해열제를 사용해서 열을 떨어뜨려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해열제를 쓰고도 1시간 후에도 열이 떨어지지 않는다, 그럼 접종한 병원에 문의하시고요. 만약에 접종 후 다음날 아침에 열이 난다, 그러면 일단 뭐 해열제 쓰고 병원에 문의하시면 되고 그 다음날 열 날 때는 한번 병원에 가서 혹시 다른 문제가 있지 않는가 확인하시는 것이 더 낫습니다. 해열제는 6개월 이전에는 타이레놀을 보통 먹이고요. 6개월부터는 타이레놀이나 브루펜 같은 해열제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거하고 상품명이 다른 거 사용하셔도 관계없고요. 아이들이 접종 후에는 보채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아이들에게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서 진통의 효과가 있는 해열제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흔히 사용하시는 타이레놀이나 브루펜 같은 해열제는 진통 효과가 같이 있기 때문에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약을 쓰고도 심하게 보채는 경우는 바로 접종한 소아청소년과 의사와 상의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리고 해열제를 사용할 때는 아이들의 경우 아스피린은 해열제나 진통제 목적으로 사용하시는 것은 곤란합니다. 이 점은 꼭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접종 부위가 부을 수 있습니다. 요즘은 접종약이 많이 좋아져서 예전처럼 심하게 붓지는 않지만 그래도 붓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깨끗하고 찬 물수건을 대주시면 가능하습니다. 그리고 부은 부위가 아플 경우 해열제를 먹이면 덜 아픕니다. 24시간이 지났는데도 접종 자리가 붉고 부은 부위가 더 커지는 경우는 소아청소년과 의사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간혹 2차 감염이 생기는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심각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걱정 안 되지만 아주 간혹 접종 후에 정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아주 드물게 있습니다. 만일 접종 후에 아이가 너무 기운이 없어지거나 아이가 잘 반응을 하지 않거나 창백해 보이거나 접종한데 갑자기 다리를 절거나 3시간 이상 그치지 않고 계속 우는 경우는 바로 의사의 진료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리고 몸을 떨거나 경련을 한 경우도 물론 당연히 바로 소아청소년과 의사의 진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작용들은 극히 드문 것이기 때문에 미리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 외에도 부모님께서 너무 걱정되거나 그리고 아가에 생긴 문제를 이해할 수 없는 경우는 접종한 의사와 상의하시는 것이 아이의 건강이나 안전을 위해서 더 낫습니다. 그리고 접종 후에는 다음 접종할 날을 핸드폰 달력 입력해 두시고 알람을 맞춰주시면 잊어먹지 않고 그 다음 접종을 할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접종, 아이의 건강을 지키는 가장 중요하고도 적극적인 예방책입니다. 그래서 아이에게는 모든 접종을 다 제대로 맞추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접종 후 주의사항도 미리 알아두시면 아이에게 생기는 문제를 좀 더 쉽게 해결할 수가 있으실 겁니다.